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우리나라의 걷기 열풍을 일으킨 계기라면 아마 제주 올레길일 겁니다. 걸림돌 없이 탁 트인 시선, 바다를 따라 걷고 오름을 향해 걷고 쉬다 보면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편안해집니다. 코스 하나하나를 완주할 때마다 얻는 성취감은 덤입니다. 이런 매력 덕분에 올레길은 유명해졌고 전국에 수백 개의 이런저런 길들이 생겼습니다. 걷기 열풍의 시초인 올레길이 생긴 지 올해 꼭 15주년이 됐습니다. 제주 올레길을 만든 서명숙 이사장 만나보겠습니다. 서명숙 이사장은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고려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월간지 마당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89년 시사저널 창간 멤버로 입사하여 정치부 기자, 정치팀장, 편집장 등을 지냈습니다. 국내 시사주간지 사상 첫 여성 편집장이었습니다.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을 끝으로 23년에 걸친 언론인 생활을 마치고 고향 제주도로 돌아가 2007년부터 제주 올레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제주올레 이사장직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명숙 이사장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제 팬입니다, 이사장이. 아이고. 근데 오늘 제가 팬인데 그러면 서로 상호 팬. 네. 요즘 좀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코로나19 이후로 조금 제주도를 좀 더 많이 깊게 좀 알게 됐어요. 바깥에 못 나가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낸 우리 동료들과 같이 낸 바닷가 중심의 길을 걷기에도 시간이 모자라고 그리고 남는 시간은 또 어디 뭐 일본 큐슈 올레, 뭐 몽골 올레 계속 좀 바깥으로도 많은 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동안에는 그냥 올레길만 걸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3년 전부터 거의 셧다운으로 외국 가는 게 다 막히고 내친 김에 그러면 내가 제주를 과연 다 아는 걸까? 바닷가 쪽 길밖에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싶은 생각에 등산도 하게 되고 그래서 한라산도 재작년에 많이 갔고요. 이제 오름, 한라산, 둘레길 그래서 제주도를 좀 많이 깊게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네. 아니 그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올레길은 찾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면서요? 네. 숫자가 많아졌다기보다는 더 깊이 있는 길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찐팬들? 찐팬들이 많아졌고 그다음에 뭐 여행사에서 그냥 쏟아내고 이 길 입구에서 어디 좀 유명한 어떤 구간 하나 1시간 내지 1시간 반 휙 이제 쏟아내고 휙 다시 차에 올라타는 그런 식의 걷기는 그런 단체 관광은 좀 없어지고 좀이 아니라 그는 전멸이죠. 거의 집단 관광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으니까. 진짜 길이 좋아서 제주를 사랑해서 제주의 풍광을 느끼기 위해서 혹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기 위해서 특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뭔가 위로받기 위해서 도전을 해볼 기회가 없으니까 도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절실한 이유로 온 분들이 감사해 하면서 아주 아끼면서 걸어줘서 정말 길내길 잘했다 하는 생각을 정말 코로나 이후로 정말 더 했어요. 네. 모든 위기, 모든 나쁜 일에는 또 어떤 다른 측면이 또 존재하기도 하는구나. 새로운 기회가. 네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모든 행운의 여신은 악마의 얼굴을 하고 온다. 그런 악마의 얼굴을 하고 온 어떤 운명에 대해서 기회가 있는 거라는 생각을
이번 코로나19 그 상황에서 전 좀 느꼈어요. 네. 근데 벌써 이게 15년이 됐어요? 예, 2007년에 가을에 처음 첫 길을 열기 시작한 거니까 올해로 만 15년째를 맞는 거죠. 이게 그럼 얼마나 걸린 거죠? 잠깐 15년. 길을 내는 데는요. 제주도에 지금 길이 사실 해안선은 300km도 안 되는데 저희들은 그 해안선만 연결한 게 아니라 마을을 연결하고 오름을 또 올라갔다 내려오고 숲을 거쳐서 지나가고 하니까 425km의 길이 나 있어요. 거의 서울 부산. 예. 서울 부산보다 좀 더 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사실 제주도가요. 큰 섬이에요. 서울보다 면적이 3배입니다. 그래요? 네. 제가 대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제주도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대학에 딱 왔을 때 제일 화가 났던 얘기가 그 남학생들이 제주도 출신 여학생을 처음 보잖아요. 놀리느라고. 한라산에서 볼 차면은 바닷가에 떨어진다며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농담. 근데 그거를 300km 정도의 해안선을 이어서 425km의 길을 냈고 그 425km의 길을 내는데 저희들이 5년 4개월이 걸렸어요. 5년 4개월. 예, 그 뒤로는 이제 길을 한번 냈다고 끝이 아닌 거고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길이라는 거는 늘 풀이 자라고 제주도가 고온 다습하잖아요. 돌아서면 그렇죠. 여름에는 풀이에요. 돌아서면 풀이에요. 관리가 필요해요. 관리, 유지. 그다음에 뭐 표식, 리본 관리해줘요. 그 리본 말 나온 김에 리본은 색깔이 뭐 여러 개던데 어떻게 구분이 돼요? 2색깔인데요. 리본 딱 2가지 저희들은 맨 처음에는 바다를 주로 낀 트레일이다 하는 뜻에서 저는 푸른색만 하나 딱 했어요. 그런데 푸른색만 따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푸른색만 하니까 자연에서 잘 눈에 안 띄었어요. 묻히는구나. 묻혔어요. 할 수 없이 보색 관계를 찾다가 주황색. 제주도를 상징하는 또 오렌지 귤 색깔. 그래서 바다와 귤 이래서 2색깔 하고 나니까 훨씬 눈에 잘 띄어서 이제는 그 2가지 색깔을 보면 제주를 떠올린다는 분들이 많죠. 네. 아니 뭐 제주 하면 이제 올레라는 게 떠올라요. 근데 그 올레를 이사장님이 만드신 이름을? 이름은요. 이름을 장명한 분은 따로 계시고 장명하신 분은 국회의원 지냈던 도시건축 전문가인 김진애. 제 잘 알죠. 네. 김진애 그 선배가 올레 어때 이러더라고요. 전 제주 출신이지만 올레라는 이름을 까먹고 살고 있었어요. 뜻은 알았는데. 뜻은 알죠. 어렸을 적에 누구 집 올레 나가봐라. 누구 집 올레 뭐. 갈래 올레가 아니고. 아니요. 이거는 자기 집 앞에서 마당을 나가면 조그만 골목이 하나 있어요. 그 골목을 나가야 마을 큰 길로 나갈 수 있고 또 마을 큰 길에서 집으로 들어오려도 그 올레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마을로 들고 나는 길이 올레인 거예요. 거기 제주지 가보면 그게 있더라고요. 개인의 골목길인 거죠. 작은 골목길, 좁은 골목길. 그게 왜냐하면 제주가 바람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많기 때문에 마을 안길에 딱 붙여서 정면으로 집을 놓는 게 아니라 집 배치를 이렇게 골목을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 숨기듯이 집을 해놔요. 그래야지 바람의 영향으로부터 조금 이제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주라는 제주 건축이 갖는 특별한 건데 이분이 건축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주도 하면 올레를 떠올렸던 거예요. 건축 공부할 때 했던 그 생각을 해갖고. 이제 명칭을 정했어요. 네네. 명칭을 정하고 이제 길을 내야잖아요. 네네. 길을 낼 때 그 나름대로 어떤 기준 같은 게 뭐가 있으셨는지. 저는 명확하게 갖고 있었던 거는요. 자연 친화적으로 그다음에 기계와 토목을 전혀 동원하지 않겠다. 그런 원칙은 분명히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사단법인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킬 수가 있었어요. 아마 돈이 있었다면. 그럼 포크레인 동원해서 그냥 해버리고 돈 있으면. 때문에가 아니고 덕분에네. 덕분에.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어떤 때는 원칙을 지키는 데 더 도움도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대신에 또 설정한 또 다른 방향의 원칙은 뭐냐면 끊어진 길은
이어준다. 사라진 길은 불러낸다. 그다음 세 번째, 정 없으면 우리가 만든다. 그러나 손으로. 그러니까 뭐 바닷가에 돌이 있으면 돌, 풀이 있으면 풀을 깎고, 흙이 있으면 흙을 다지면서 발로 다지면서 인간이 두 발로 겸손하게 걸을 수 있는 공간만 확보하면 되니까. 네, 그 세 가지 이어주고 복원하고 내는 게 마지막이네. 네네. 먼저 이을 수 있으면 복원할 수 있으면 복원할 수 있으면 복원하고. 네. 원 상태로 그냥 만드는 식이었구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이제 고향이 제주시고 토박이시잖아요. 제주에 태어나신 거죠? 네네. 저는 제주에서. 그럼 부모님도 제주 고향이신가요? 반쪽은요. 어머니께서는 제주도 성읍 민속촌이라고 왜 제주도 있죠. 여행 가신 분들은 한 번씩 들러보는 그 민속촌이 있는 성읍 정말 전통적인 그 중산간 마을 출신이고 저희 아버님은 우리나라 최북단 광산도시 그 환경북도 무산. 있죠. 그 철이 난다고 옛날 지리 시간에 배웠어요. 네네. 어떤 도시인데. 와, 진짜 최북단이네. 네, 최북단인데 거기서 6.25 때 이제 내려오신 거죠. 어린 시절은 어땠어요? 어린 시절에 저는 정말로 걷는 거나 야외 활동을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독서가 만화책부터 소설책, 뭐 양서, 악서 불문하고 저는 책이 저한테는 세상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렇게 글자가 쓰인 거는 무조건 다 읽으면서 저는 서귀포나 제주도가 아닌 다른 세계를 상상하면서 살았어요. 책 속에서 보이는 유럽, 책 속에서 보이는 저 북미 대륙, 책 속에서 보이는 로마 시대. 그래서 나는 이 제주도를 대학만 가면 반드시 떠나고 말 거고 그다음에는 서울부터 진출했다가 서울에서 막 외국 가서 살고 이러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주 좋은지는 전혀 모르셨겠네요. 전혀 몰랐죠. 늘 그 흘러가는 구름 보면서 나는 언제면 저 구름처럼 어디 먼 곳으로 갈 수 있을까. 갇혀 산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저는. 그리고 너무나 혈연 공동체 같은 그 지역사회 분위기가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깝깝하고 싫었어요. 제가 그때 어렸을 적에 저희 집이 좀 시장통에서 좀 약간 식료품 도소매상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다 우리 집에 와서 물건을 사갖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점 이름도 이사장님 이름 서명숙 상이었어요. 제가 1살 때 우리 엄마가 가게를 내면서 마침 가게 이름이 필요했는데 지나가던 스님이 저 사줄 봐줬는데 너무 여자애가 팔자가 세다고 하루에 1000번 이상 불러줘야 이 팔자를 이렇게 이게 누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그리고 풀네임을 해야 명숙이라는 이름이 너무 흔해서 성까지 붙여줘야지 얘 팔자를 확실하게 가름할 수가 있다 해서 서명숙 상회를 해갖고 어렸을 때 놀림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도 먹을 건 풍족하셨겠네. 먹을 거는 저희들이 그렇죠. 제주도를 언제 탈출하신 거예요? 제주도를 대학교 들어오면서 탈출한 거죠.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하신 거죠. 네네. 그것도 수석 입학하셨는데. 과수석이죠. 공부를 잘하셨나 봐. 저는 사실은 학교 공부는 정말 재미가 없었지만 이 서울의 대학을 그것도 재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서울의 대학을 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엄마가 그래서 소설 보는 시간 외로는 공부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대학에 이제 가셔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셨습니까? 대학 크게 두 가지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중학교 때 설정해놓은 꿈이 하나 있었어요. 기자가 되는 거. 그래서 고대 신문사를 들어갔죠. 거기 들어가서 모든 시간을 쏟아 부었어요. 공부는 뒷전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학보사 기자로서 대학 생활을 거의 보내다시피 하시고 이제 교육학과를 나오셨으니까 이제 교생 실습도 나가시고 그 4학년 때 교생 실습을 제 고등학교 제가 졸업한 제주도에서 뭐 가장 명문이라는 신성여고 거기에 교생 실습을 내려갔죠. 그런데 거기서 시국 사건에 걸려서
그 길로 서울 압송되고 비행기 타고. 뭔 잘못을 하셨길래?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 체제였는데, 네. 예, 긴급조치 9호가 발동됐던 상황이고, 긴급조치 9호에 대해서, 하여튼 긴급조치라는 유신 반대 이런 거 하면은. 예, 제가 아는 천영초라는 제 4년 선배가 그 유인물 만드는 걸 주도했는데 저는 옆에서 거들다가 거들었는데 나중에 그 선배님이 더 본격적인 어떤 데모를 구상을 하고 그걸 실천에 옮기던 중에 그 형사들한테 적발이 됐는데 저까지 딸려 들어간 거죠. 옛날에 했던 일이. 그게 70 몇 년도인가요? 79년 4월 18일 날. 그럼 79년 12월이 왔겠네. 그리고 12월 20 며칠 날 나왔죠. 크리스마스 전전날인가 나왔어요. 그러면 네. 원래 꿈이었던 기자는 그게 좀 그런 게 있으면은 못하게 돼버렸죠. 그죠? 예. 네. 그때만 해도 그런 게 네, 전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석방은 시켰지만 네. 신원조회 하면 딱 걸리고 그렇죠. 일단 원서 자체를 못 내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프리랜서로 그냥 월간지 같은데 르포 100매, 200매 써서 그냥 한 달에 한 번 입에 풀칠하면서 원고료 받으면 이제 원고 청탁 오면 그달 생활비 생기는 거고 원고 청탁 없으면 그냥 쫄쫄 라면 끓여 먹으면서 사는 거고 이러면서 한 1, 2년 버티다가 세월이 조금씩 민주화 쪽으로 약간씩 이동을 좀 하는 과정에서 월간지, 월간마당. 마당 같은 데는 되게 글쟁이들 가는 데인데. 예, 월간마당 출신이에요, 제가. 네. 그럼 마당에 계시다가. 네. 마당에 있다가 월간 한국인에 갔다가 한국인 기자 생활하고 있을 때 시사 저널이 처음 한국의 본격적인 시사지의 시대를 연다. 시사 주간지의 시대를 연다. 이러면서 공고가 나왔더라고요. 창간 멤버로 들어가신 거예요? 네네. 창간 멤버로. 경력 기자 창간 멤버로 들어간 거죠. 그때 주간지는 주간 무슨 경향 무슨 경향, 저런 거 그런 것만 있을 때 아니에요? 주간 경향, 주간 조선, 주간 동아 이렇게 있었는데 다 일간지에서 이렇게 경영하는 주간지지 독립적인 부수적으로 독립적인 주간지로는 처음이죠. 시사저널. 예. 그러니까 지금의 시사저널은 아니죠. 아니죠. 지금은 시사인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 당시에 그분들이 다 시사인으로 다 나갔으니까요. 그래서 거기 가서 얼마나 계셨어요? 저는 89년에 입사해서 2003년에 나왔으니까요. 한 15년 좀 넘게 있었나요? 네. 그러면은 어디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기자의 꽃이라는 편집장까지는 갔죠. 끝까지 가셨네. 네. 일을 정말 잘하셨나 봐요. 미친 듯이 했어요, 일을. 별명도 있으셨다고. 그 후배 기자 이모 여기자 있어요. 이승기 지금 시사 인사장 얘기하는 것 같다. 별명 얘기하던데. 제가 별명이 왕뚜껑, 마녀 별명이 2개였는데. 뚜껑이 잘 열린다고.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올레길에서 많이 평화로워지고 많이 순화되고 자연을 늘 보고 살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무한 경쟁을 하는 그 언론사들의 무한 경쟁 속에서 특종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또 남들하고는 좀 더 차별화되는 심층 기사를 써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압박 속에서 자기를 다그치고 또 후배들을 또 다그치면서 지내다 보니까 성격이 굉장히 날이 서 있었죠. 누가 건드리기로 하면 금방 폭발하는 왕뚜껑에다가 마감을 재촉한다고 별명이 마녀였어요. 재촉해야지. 그렇죠. 마감은 데드라인인데 그렇죠. 지키라고 마감이 있는 거지. 좀 약간 상상이 되네. 근데 본인도 힘들으셨을 것 같아.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쫄라면 남을 다그치려면 본인은 뻔뻔한 사람이 아닌 한 자기는 1.5배로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남들 지각하면 혼내려면 자기는 절대 지각하지 말아야 되고 남들 마감 재촉하려면 본인 마감은 더 잘 지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기도한테도 엄격하고 남한테도 엄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삶의 워라밸, 요즘에는 워라밸 얘기를 많이 하고 소확행 얘기도 많이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워라밸 해본 적도 소확행 해본 적도 자기한테 어떤
자기를 배려해 본 적도 없어요. 늘 뉴스를 쫓아다니고 늘 성과를 쫓아다니고 늘 결과 특정. 저는 다른 매체의 특정을 빼앗긴 놓고도 깔깔깔 웃는 애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만사태평일 수가 있나. 저는요. 특정 못하면 특정 못한 대로 괴롭고 특정하고 나면 또 소송이 걸려서 괴롭고 그 엄청나게 큰 특정 기사가 나가고 나면 반드시 소송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거대 집단 내지 힘 있는 집단을 에 관한 기사가 특종인 경우가 대부분 많잖아요. 약자를 다루는 기사가 뭐 특종을 하는 경우가 없고 되게 그렇죠. 권력 집단 뭐 안기부랄지 국정원 뭐 재벌 뭐 아니면 뭐 청와대 뭐 이런 그런 쪽에 뭐 비리나 문제나 아니면 뭐 토건 세력 뭐 이런 쪽에 문제점을 파헤친 기사를 쓰고 나면은 특정한 그 주만 며칠은 기쁜데 그 다음에는 그 후폭풍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소송이 들어오고 그렇죠. 뭐 하고. 근데 특종하신 거 하나만 좀 소개하실 못합니다. 수 있나요? 제가 뭐 직접 아니 그 시사저널에서. 시사저널에서 많이 했죠. 근데 제가 직접 한 특종은 DJ 정계에 복귀할 때 그 복귀에 대한 그 영국 갔다 와서 한번 대선 떨어져 영국 갔다 와서 첫 인터뷰를 했던 그게 전 개인적으로 좀 기억이 나는. 이사장님 직접 하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다 받았었겠네. 일간지에서 다 받았었죠. 네. 그 엄청난 특종. 네, 정치 복귀하겠다는 네네네. 그렇고 예, 그래서 거기 저 노건평 노무현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노건평 씨가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그 일주일 만에 딱 대통령 되고 난 다음 일주일 만에 우리가 봉하마을로 가서 그 노건평 씨가 이력서를 쌓아놓고 약간의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액션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도 특정한. 그때부터 우리 참여정부를 괴롭히셨구나. 그때 그 안에 있을 텐데. 아니 그거는 저는 그때 왜 시사저널이 친노 매체인데 이런 걸 하냐고 막 욕도 먹었는데 저는 기자라는 거는 어떤 경향성까지는 몰라도 어떤 정권의 문제를 다 막아주거나 무조건 비판하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당연히 실사구시. 그러면 그게 입각해서 시사저널 편집장까지 하시고 네네. 그 뒤에 또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으로 한 2년 뒤에 갔고 오마이뉴스를 끝으로 언론사 생활을 끝냈죠. 근데 끝낼 때 몸이 좀 그렇게 안 좋으셨다면서요? 시사저널 편집장 그만둘 때 이미 몸이 안 좋았고요. 오마이뉴스 갈 때는 몸을 좀 추스려서 가긴 했는데 시사저널 그만둘 때 제가 몸이 너무 남들을 달달 볶고 스스로 볶다 보니까 몸이 완전히 지금 같으면 번아웃이 된 거죠. 몸과 마음에 모두 깨져 있었어요. 그때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다 검사를 했는데 저는 치명적인 병에 걸린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는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더 그게 치명적이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그렇죠. 뭐가 있어야 그냥 그렇죠. 개선이 되는 건데 그게 맞는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하고 뭐 수술이라도 하고 이러는데 나는 죽겠는데 길에 가다가 콕 쓰러질 것 같고 책상에 탁 머리 박고 진짜 돌연사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매일매일 이렇게 실감하고 사는데 아무것도 없다니. 난 바쁜 시간 내서 가서 검사 받았는데 아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럴 리가 있나요 하는데 의사가 아직까지는 없는데 처방을 3가지를 내려줘요. 하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2번째, 과로하지 마세요. 3번째, 운동 1가지, 유산소 운동 1가지를 택해서. 편집장 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과로 안 하기 쉽지 않은데. 내 말이요. 그 얘기 들으면서 속으로 공자님 말씀하시네. 그랬어요. 속으로 정말.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프지만 회사는 계속 다니고 싶었고 기자는 계속 스틸 아직도 나의 꿈이었거든요. 기자 그만둘 생각을 안 할 때였어요. 그래서 2가지 안 되는 건데 그랬는데 마지막 그럼 하나라도 지켜봐야겠다
걷기. 그 하나가 걷기도 아니었고 그 양반은 그냥 운동. 유산소 운동. 근데 제가 뭐 고등학교 체력장을 마지막으로 운동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때는 살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에 회사가 시사선을 있었기 때문에 광화문에 있는 모든 운동학원을 다 한 번씩 등록을 해봤어요. 다 실패한 거죠. 뭐 요가 뭐 이런 것들. 네, 처음에 헬스부터 시작해서 헬스, 수영, 요가, 단학선언, 뭐 재즈 댄스 다 해봤어요. 한 8군데를 다 옮겨 다니면서 매번 3번 아니면 길어야 5번, 많아야 5번. 한 번 가서 그만둔 운동도 있어요. 왜? 가서 적응이 안 되고 뭔가 이게 상황이 꼬여서 뭐 출석을 못 하고 뭐 이러다 보면 다음 가면 진도를 못 따라잡고 그럼 뭐 동작 못 따라 하면은 막 아줌마하고 지적받고 그래서 제가 뭐 돈 내고 혼나고 저 점점 의욕이 상실돼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마지막으로 택한 걷기라는 운동이었어요. 걷기. 네. 여기까지. 네. 네. 지금 이제 시간이 네. 다 돼서 네. 아니 사실 네. 우리 이사장님 오늘 이제 배로 제가 여의도에 좀 일찍 와서 그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서명숙 얘기가 이름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분들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그 서명숙 이사장이 저혈압으로 운동하다 쓰러졌잖아. 그래서 그분이 걷기를 한 거야. 막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근데 내가 오늘 뵙기로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귀에 쏙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저게 맞는 소린가? 이제 오늘 만나면 여쭤봐야지 했는데 어쨌든 이제 오늘 그 걷기까지 이제 걷기를 생각하게 된 것까지 오늘은 여기서 그쳐야 되고요. 네. 내일 하루 더 만나서 뵙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즌 2 그 걷기부터 다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한 번 더 나와주실 거죠? 네. 그래야죠. 뭐 얘기를 다 못 마쳤으니까.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올레 창립 15주년을 맞아서 서명숙 이사장님 만나서 얘기 나눴습니다.